제품을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프로모션이 있어서 새롭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프로모션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엘사백 우리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는 엘사백입니다. 제품을 설명해 주실 안은설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안은설입니다. 그거 아세요? 최강희 씨가 이거 무슨 프로그램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비슷한 심정이에요 지금. 자, 오늘은 스케일프 뉴트리션 엘사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저기 보시면 두피와 얼굴 피부는 같은 피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이 너무나 많고요. 강남 아빠들이 아시죠? 강남 아빠 누구지? 강남 아빠 몰라요? 뭐야? 강남 아빠 땡겨주는 아빠들 있잖아요. 우리의 제2의 아버지. 얼굴에 뭐 하러 가실 때 어디 가세요? 가장 전하는 강남 가시잖아요. 강남 아빠. 그래서 강남 아빠. 피부과 선생님들은 강남 아빠라고 합니다. 강남 아빠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저번에 두피 공부할 때 들었던 건데, 이 두피가 1cm만 늘어져도 피부가 3cm 정도 탄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는 굉장히 중요한 피부 조직이에요. 그리고 두피는 더 예민한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에 비해 두피는 그 두께가 피부가 두껍고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고 있고 피지선이 더 많이 존재하고 많은 양의 모발이 덮고 있대요. 약 10만 개 이상. 그리고 이게 덮여 있으니까 수분 유지하고 보충이 어렵고, 그리고 촉촉하고 오염되기 쉽고, 두피의 피지와 땀은 모공을 침입하죠. 그래서 항상 여기 두피도 우리 얼굴만큼 클렌징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배웠고, 우리 두피는 피부의 시작점이자 연장선이라는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두피에 풍성한 모발이 난다. 그래서 두피와 모발도 마찬가지로 너무 뜨겁지 않은지, 혈액순환이 적절한지, 그리고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손을 펴고 여기 뒷목을 만지셨을 때 자기 뒷목 체크해 보시면 서늘하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시는 거고, 따뜻하고 뜨뜻한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시원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 분들이.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두피도 많은 그 혈액이 있잖아요.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 같은 거 잘 해주시면 돼요. 지금 마사지를 한번 해볼까요? 마사지를 어떻게 하지? 두피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지문으로 내 머리를 우리 드라마 보면 머리 짚고 이렇게 머리 뜯는 씬 나오는데, 그거 진짜 머리 뜯는 게 아니라 손을 넣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걸 했잖아요. 내 두피 모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쥐어 짜듯이 이렇게 쥐어 짜듯이 휴대폰 해주셔야 돼요. 빵빵 터지게 탱탱 완전 시원하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욕하실까봐 못 해드리는데, 이게 하고 나면 엄청 시원하고 개운해져요. 그렇게 살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빵빵 머리가 망가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양손으로 하시면 되게 시원하시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탈모로 부르는 스트레스, 요즘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털이 많이 탈락이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피에 긴장을 시키고 원활한 영양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탈모가 생긴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또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모낭의 염증을 유발해서 탈모를 일으키는데, 주위에 저는 많이는 없는데 한 분 봤거든요. 직장에서 이게 부서 이동이 있었어요. 부서 이동이 있는데 그 간 곳이 너무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나도 모르게 원형 탈모가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불균형한 영양 요인도 있어요. 지나친 다이어트와 편식, 저희는 W 패키지로 인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다면 밖에 있는 분들은
간이식품으로만 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영양이 거의 없죠. 그리고 하루에 자라는 모발의 길이는 0.3mm 엄청난 영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 길이가 자라야 되는데 영양이 없으면 못 자란다는 거고, 과도한 지질의 섭취는 혈액의 순환을 방해해서 모발 건강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염색, 탈색법. 근데 염색은 저희가 흰머리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안 하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염색을 하진 않는데 최근에 파마를 해가지고 모발이 살짝 손상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왁스 스프레이 쓰시죠. 자외선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모발이 엄청 뜨거워지면서 두피가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뜨거워지면 높은 온도 습도도 올라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샴푸 습관. 그래서 내가 샴푸를 할 때도 전문가분들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하는 거 말고 서서 뒤로 하는 걸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실 때 샴푸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샴푸를 하루에 몇 번을 하세요, 보통? 한 번 하시죠? 언제 하세요? 여자분들 거의 아침에 하시죠? 이유가 뭐죠? 머리 스타일링 때문에 아침에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저녁에 샴푸를 하시고 아침에 하실 때는 샴푸를 안 하고 트리트먼트나 저희 립스 같은 거 그런 걸 하시고 스타일링을 하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2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의 피부는 두피에서 시작된다고 아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1cm 늘어지면 피부가 3cm 늘어져서, 저희 집 식구들을 보면 엄마가 보이잖아요. 제일 가장 가까이 어머니하고 이모를 보면 엄청 많이 늘어져 계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리가 정말 너무 필요한데, 두피가 그래서 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 식물로 비유하자면 두피가 뿌리 얼굴의 근육이래요. 그래서 피부의 시작점이 두피가 처지면 얼굴선도 무너지고, 두피가 건강하고 탄력이 있어야 얼굴 피부도 탄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늘 강남 아빠한테 가서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리프팅을 하시고 여기를 꼬매시고 하셔가지고 그 피부를 유지하는 거지, 정말 엄청난 노력을 들이셔야 된다고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피 노화, 그 결과로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 주름이 처지고 모발 탄력도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힘도 없어지고, 그렇죠? 힘없는 모발, 건조 민감, 딱딱한 두피, 눈가주름, 이마주름, 목주름까지 이렇게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보세요. 같은 피부 다른 뷰티라인, 같은 피부라고 말씀드렸는데 피부에는 이만큼 쓰시죠? 저만큼 다 하시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저녁에는 디바이스도 가끔 여유 있으면 밀어주시고. 근데 두피 루틴을 보면 저는 제가 고백하자면 샴푸하고 에센스밖에 안 발랐어요. 저도. 근데 L400이 나오니까 이제 요즘에 L400을 쓰시죠. 그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데, 보통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샴푸만 하기 때문에 얼굴에 비해서는 투자를 많이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도 얼굴만큼 많은 제품을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탈모가 되게 많대요.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나 뭐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고, 40대도 그렇고, 원래는 우리가 이 머리가 없다, 탈모다 하시는 분들의 나이 연령대를 생각하시면 보통 50대, 60대가 많이 생각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 외로 20대 때부터 여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뭘 많이 하시냐면 두피에 뭐라고 하지? 이거 우리 눈썹 문신하듯이 칠하는 것도 하지만 두피 문신을 해요. 두피 문신이라는 게 있는데, 두피 문신은 헤어라인을 따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메꿔주는데, 그 진짜 기술자한테 가서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시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헤어라인 나와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스타일링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해서 가발을 되게 티가 안 나게 잘 쓰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선택해보세요. 어떤 분과
어떤 분이 더 좋으세요? 얼굴은 원빈인데 김광규의 헤어를 갖고 있는 사람. 얼굴은 김광규인데 헤어라인은 풍성해. 눈으로 보시기에도 헤어라인이 풍성한 분을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발은 있을 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 방법을 보면 먹는 탈모약이 있어요. 먹는 탈모약은 성형장애, 발기부전, 불임이 있으신 분들은 탈모약을 드시면 안 된대요. 그리고 바르는 약은 저렇게 사진처럼 액상이 흘러내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담호층이 생길 수 있고 두피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극심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리고 탈모 샴푸 토닉 같은 경우는 유효 성분 양이 적을 수 있고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가 좋대요. 그리고 앰플은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있죠. 그래서 풍성한 모발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먹고 쓰고 바르는 치밀한 뉴트리션 설계로 바르는 뉴트리션은 스킬프 라인이 있고 두피를 깨우는 빛 뉴트리션이라고 오늘 공부할 L400 그리고 먹는 뉴트리션 파토텐산이랑 콜라겐이 있죠. 그래서 탈모와 영양성분은 철과 단백질이 결핍되면 탈모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오틴 같은 경우는 모발 조직 생성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체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되고 부족 시 탈모 발생. 모발 80에서 90%는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오틴이 케라틴 생성을 도운대요. 그리고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모발 강도, 조직 생성에 필요한 중요한 필수 영양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탈모를 치료한다고 했을 때 두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걸로도 같이 케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미팅장에서 봤던 대전 다이아몬드 리더님 사진이신데 스케이프를 사용하시기 전에 여기가 비었는데 이분은 11년 동안 아메이 샴푸를 꾸준히 쓰시면서 L400을 쓰시고 저렇게 모발이 나은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카메라 가지고 계시죠? 측정기, 두피 측정기를 하실 때 여기 처음에 순서를 보면 그 설문을 하고 찍을 때 앞에부터 찍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여기 뒤에부터 먼저 찍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여기 뒤에 모발 상태가 제일 가장 좋은 모발 상태래요. 그래서 여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 데이터를 다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두피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셀렉트를 이렇게 반을 딱 가르셔가지고 여기 정중앙을 찍으시잖아요. 앞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셨을 때 저 모발이 저 모낭에서 2-3개 이상이 있어야 정말 건강한 모발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탈모가 있으셨기 때문에 모발이 거의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이 L400을 쓰시고 나서 모발이 2개, 3개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게 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되는 두피는 여기를 찍었을 때도 빨개요, 안에가.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가 빨간 경우는 요즘 분들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두피가 빨가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자극을 많이 준대요. 염색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두피처럼. 근데 보시면 완전히 맑고 깨끗한 두피가 아니라 약간 뭐 이렇게 각질 같은 게 껴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샴푸만 해서는 저게 여기 두피에 각질이 껴있는 거거든요. 정말 건강한 모낭은 저 모낭의 각질 자체가 아예 없고 깨끗해요. 정말 우리 클렌징 완전 처음 했을 때 그 뽀득한 그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샴푸를 잘 해도 나는 내 두피에 각질을 갖고 있어서 프리스케일러나 우리 그 오일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각질 케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해주시는 게 내가 어떤 샴푸를 쓰는지에 대해서도 유효 성분이 좋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두피를 가질 수가 있고 두피가 여기 모낭 자체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하게 유지를 잘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발 손상도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모발 두피 두께 그 다음에 모공 상태 이렇게 모공 상태 보시면 깨끗해 보이지만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가 각질이 아예 없어야 해요. 그게 정말 100명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샴푸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안 되는 거죠. 각질 케어가. 우리 피부 스케일링을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죠. 너무 예뻐요.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모낭에 2-3개 이상의 가닥이 있어야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토블렌드, 비오틴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고 핵심 성분을 고함량으로 배합해서 판토텐산 비오틴을 축으로 비타민 B군, 아연, 셀레늄, 크롬, 엽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완전 정말 엄선된 부원료가 들어가 있고 맥주 공장에 있으신 분들이 두피하고 모발이 굉장히 건강하시대요. 그러니까 맥주 효모 자체도 엄청나게 비오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L-시스틴, 11종 아미노산, 5종의 혼합 유산균, 타우린, 아누카사가 추출, 아세로라 농축물이 들어있습니다. 모발은 단백질인 케라틴이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발 이렇게 만져보시면 거칠거칠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거칠한 느낌이 있으면 모발에 단백질 케라틴이 많이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손상을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 케라틴이 부족한 모발이 가늘고 탈모가 진행된대요. 그리고 케라틴 생성하는 재료가 비오틴이고 모낭의 주성분이 콜라겐 합성을 돕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탈모, 모발량, 밀도, 광택, 강도 개선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루콜라겐도 같이 판토텐산이랑 드셔주면 너무 좋아요. 여기에는 140년 전통의 독일 빌타사의 특허받은 효소분해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있고 탄탄한 보혈로 엘라스틴 가수분해물, 히알루론산, 아누카 사과 추출물, 7가지 아미노산, 아세로라 농축물, 비오틴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늘어납니다. 모낭의 주성분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에 너무 많이 필요하죠. 콜라겐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탈모가 없어서 괜찮아. 그런 거 아니죠. 이제는 정말 탈모 때문에 두피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얼굴에 내려오는 그런 탄력 때문에라도 관리를 해야 되고 명암이 있을 때 명암을 준비하듯이 머리숱이 많을 때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탈모가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고 두피 관리 잘 하시면 피부 주름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L400 피부에도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L400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시죠? 이 L400은 하루 딱 10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뭐든 내가 할 일을 끝내고 쓰셔도 좋고 자기 전에 하셔도 되고 근데 단지 이제 머리가 축축한 상태에서 쓰시면 안 되고 샴푸를 하시고 나서 두피가 말라있는 모발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쓰시고요. 여기에 다이얼 그 머리 사이즈가 각양각색이잖아요. 머리가 크신 분들도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벨트가 있기 때문에 다이얼로 조절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딱 누르시면 10분 동안 L400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안티에이지 효과가 있어요. 인체 적용 실험 결과 PMK 31명을 했을 때 세티리크 스케이프 뉴트리션 프리스케일러와 트리트먼트 인텐시브 시럼 레이저 L400 및 세티리크 안티 헤어폴 샴푸와 함께 사용했을 때 이게 두피 모발 안티에이징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정교한 400개의 빛 강원이 있는데 630 나노미터의 빛 에너지는 저기 진피층 아래까지 진피층 저기 피지선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저 다이오드는 저기 진피층까지 이 빨간 화살표 내려간 거 보이시죠? 거기까지 침투해 주는 거고 근적외선이라고 하는 IRLED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 여기 피하 조직까지 내려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400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아미에서 만들 때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플라스틱 커버가 있잖아요. 이거 레이저를 그냥 직접 쬐게 되면은 너무 세기 때문에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필터 막으로 저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거를 그 호미 그 인터뷰를 A라이브에서 캡처한 거예요. A라이브를 쭉 보시면 그분이 세어보니까 400개 안 되던데요 라는 말을 해요.
400개 안 되는 이유가 저 LED 하나에 3개가 빛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면 400개의 레이저가 나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한번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피 레이저 관리하는 거 이제 LED라는 거는 상식이 됐는데 타사 거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으로도 그렇고요. 펭귄의 있고 없고는 아메이 기능밖에 없어요. 아메이에만 요 쿨링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두피가 뜨거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피를 식혀주는 쿨링 그리고 사이즈 조절하는 거 있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저희 그 렌탈 좋아하시는 분들 렌탈 되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 사진으로 보시듯이 디자인도 저렇게 괜찮지 않나요? 너무 좋고 그리고 가볍잖아요. 일단 이게 썼을 때 너무 무겁고 그러면 힘들어 못할 것 같은데 모자보다 약간 그 안전모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전모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 모발 안티 에이징 효과가 이만큼 있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두피 수분도도 152% 개선이 됐고 두피 민감도가 31% 개선, 두피 탄력도 8% 개선, 모발 탈락하는 60% 개선, 그 다음에 모발 강도 29% 개선, 모발 윤기 모발 윤기 21%가 개선이 됐는데 A라이브에 보시면 그 큐쇼호스트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분이 김정은인가 김은정인데 그분이 요걸 써보시고 굉장히 놀랬던 게 저도 그걸 느끼긴 하거든요. 이게 쓰고 나시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쓰시면 모발에 탄력도가 생겨가지고 뿌리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스타일링을 했을 때도 조금 더 볼륨감이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느끼셨대요. 근데 요것만 쓰신 건 아니고 그 스케이프 라인이랑 같이 겹쳐서 그래서 요것만 쓰신다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함께 스케이프에 대한 거는 모두 두피에 관한 거거든요. 같이 찾아서 쓰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시겠죠. 우리 회장님도 쓰셨더라고요. 제가 미팅장에서 보고 얼른 적었잖아요. 그 오른쪽에는 저 엘사백을 쓰시고 효과를 보신 그 모발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것들을 눈으로 우리 인스타에 검색하셔도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샤프가 리비전이 됐죠. 샤프를 깊게 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살짝만 스치고 넘어갈게요. 스케이프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탈모 증상이 시작돼서 모발이 예전 같지 않는 그런 분들, 탈모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스케이프 뉴트리션을 쓰시면 되고 두피가 건조하고 모발이 거칠어진 모발에는 스무드 모이스처 그리고 모발 손상으로 빗질도 어렵고 끝이 갈라지는 거 그런 분들은 인텐시브 리페어 피지, 각질, 미세먼지가 쌓여서 두피가 답답하다면 퓨리파잉 잘 사라지지 않는 비듬 때문에 스트레스라면 안티 밴드러브 아까 우리 마사지 했을 때 여기 각질 떨어지신 분들은 뭐 쓰셔야 될까요? 밴드러브랑 퓨리파잉 같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이프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모발 한 올도 놓치지 않게 힘없는 모발을 채우는 탄탄한 영양감으로 끊어짐으로 인한 모발 탈락을 58% 감소시켜줬다고 해요. 여기에는 두피부터 시작하는 풍성한 아름다움. 그래서 헤어 볼륨이 무려 1.9배가 개선이 됐고 8시간 후에도 1.8배까지 유지를 볼륨을 유지한다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고요. 스무드 모이스처 같은 경우는 클리닉한 듯 13배 부드럽게 영양 가득 이온도 오일을 담은 제가 눈이 왜 안 보이죠? 수분 가득 포뮬러 오랫동안 유지되는 멀티 보습이 있으면 밑에 글씨 안 읽을게요. 제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그 스무드 모이스처는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 인텐시브 리페어 같은 경우는 손상모의 원인부터 단백질 집중 케어 그래서 여기에는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헤어팩으로 나왔죠. 반복 사슬로 자극받은 두피 보습을 진정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인텐시브 리페어 같은 경우는 염색하거나 이렇게 파마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퓨리파잉은 한 번 써도 두피 피지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두피를 케어를 하실 수가 있고 안티 댄드러프 2주 만에 비듬 완화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세정 후에도 두피 보습이 21%가 개선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건조한 두피 부스스한 모바일 솔루션에는 저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를 쓰시면 되고 세티니크 리스테이지 저 손상모 단백질 집중 케어 솔루션은 리페어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같이 구매하셔도 너무 좋죠. 저 미니 제품들이 요즘에 너무 잘 끼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에사백을 구매하시면 스마트페이로 사시건 20불로 사시건 똑같은 조건은 저 20만원 그 저희 구매 쿠폰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미니 제품을 두 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 쿠폰을 잘 쓰실 때 잘 쓰시면 되고 쿠폰 발행 일자가 구매일 뒤인 거 아시죠? 바로 그날 내가 구매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 기다리시면은 저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제가 아까 이펙터 저희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듀얼 이펙터 그거 지금 졸리시죠? 얼른 머리에 발라볼까요? 이렇게 그거를 바르시면 스케일프 효과도 있지만 약간 상쾌해지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면 좋고 우리 그 슬리핑 마스크팩 하시는 스파츌러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두피 마사지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페퍼민트 오일을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셔서 새끼손가락은 M자 탈모 생기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엄마 손가락은 우리 여기 뭐라 하죠? 여기 정수리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뒷부분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마사지 눌러주시면서 손가락 여기 바닥으로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소비자분들한테 해주셔도 좋고 페퍼민트 오일 가지고 계시잖아요. 페퍼민트 오일을 바르시는데 그 오일을 바르실 때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바른 듯 안 듯한 느낌으로 바르셔가지고 아까 저희 마사지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씩 하시고 잠을 깨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의 두피를 또 피부까지 젊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엘사백 설명해주신 안설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 원예인 품에 똑수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그렇죠? 네, 다음은 우리를 늘 100점을 맞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스폰서님 계시죠? 그 마음과 또 더불어 저희들의 100점을 늘 응원해 주시는 또 본사에서 또 오늘 특별하게 시간을 저희들을 또 위해 사업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네, 오실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에너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본사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또 팀장님이 직접 와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이창원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만 안녕하시네. 반. 반은 안녕한 거 같고 반은 뭐 보든 말든.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 누군가 이 자리에 오겠지. 항상 그런 마음이시죠? 아니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원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좋아지네요.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죠? 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산에서 네. 많이 알아요, 저? 몰라요? 네. 처음 봐요? 네. 오, 그럼 얼마 안 드신 거네, 사업하신지? 그러셨구나. 궁금은 해요, 제가 누군지? 네. 그럼 약간 인사를 좀 드려야겠군요. 저는 올해로 딱 한국암에 30년이 된 95년도 3월 1일 날 입사했어요. 그래서 30년을 지금 이 아메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좀 젊게 생겼어요? 젊게 생겼어요. 기분 좋게 확 얘기를 해줘야지. 뭐 물어봤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자꾸 설명을 좀 소개를 드리면 95년도에 입사해서 쭉 물류센터 일을 근무하다가 2000년도에 영업부에
올라와서 제가 원포원 담당하고 영업부에 와서 우리 위너스 처음에 WFL이라는 그룹으로 있었던 위너스 그룹의 담당 PC였어요. 초대. 그리고 제가 제 업적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미팅하고 있는 이 분당 ABC를 제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12년 전에. 예, 그래서 초대 제가 분당 ABC 센터장이었고요.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시긴 할 거예요. 제가 분당뿐만 아니고 인천에 송도 BSC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부산에다 거기 가갖고 또 새로 개척을 해서 인천 ABC 만들었고 부산 지점장, 울산 지점장, 창원 지점장까지 하고 다시 본사 와서 지금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어요. 일을 잘 못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일을 좀 잘해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 남담은 한국 MA 30년 직원 중에 근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MA에는 장수하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한 15년차 넘는 직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회사가 좋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좋으니까 계속 다니겠죠. 회사가 싫으면 나갔겠죠. 그죠? 네. 한 직장을 30년을 다닐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저는 제가 봐도 대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사가 좋은 거잖아요. 싫었으면 때려쳤겠죠. 네. 그죠? 회사는 굉장히 무한한 기회를 많이 줬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좋고 이 아메이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여기 폴로가 있거나 여기에 뭐가 있거나 뭐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총각 때 27살 때 이 아메이 입사해가지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도 낳고 심지어 아들까지 결혼까지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메이가 너무 좋고요. 고마운 거는 저희 후배들도 아직 저를 이어서 30년 장기 근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막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젊지 않아요? 젊어요. 한 20년 정도. 처음 오신 분은 그게 젊은 거야? 야, 니들 진짜 같은 족속끼리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제 친구들에 비하면 저 젊어 보이는 건 맞는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좋은 제품과 그죠? 이렇게 건강한 만남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시기가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 3년 후면 아쉽지만 법적으로 이 회사를 떠나야 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메이요. 왜 아메이라고 단정을 지으세요? 좋으니까. 사실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나이 또래들의 모든 생각들은 은퇴 후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왜 그 고민을 10년 전에 안 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지금 10년 전에 선배들이 얘기할 때는 웃었어요. 너가 잘해. 나는 아직 멀었어. 라는 생각을 살았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몰렸다가 1년 전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주위에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거 보면 사실 돈이 없지는 않아요. 그냥 서울에 산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분당에 산다. 저는 집이 오고 미금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찾고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가까이 살았는데요. 그 분당에 산다. 그러면 뭐 아파트가 10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올라가는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둘이서 집에서 남은 돈으로 그냥 쓰면서 살 수 있잖아요. 연봉도 나오고. 뭐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아닌 거잖아요. 매일 둘이 월급만 뜯어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가고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바쁘다고 왔다 갔다 오긴 했지만 맨날 집에 있어봐요.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 집사람이 나가다가 둘 중에 누구나 한 명 나가야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다 뭐가 있어요? 정말 은퇴하신 분들 보면요. 나가면 할 거 정말 없어요. 한국 가면 사장님 18년 하신 분도 결국 놀아요. 결국 회사를 떠나고 나면 내가 이거 하겠다 하면 거는 마땅히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지금 뭘 하냐면
이제 공인중개사도 못해요. 여기 공인중개사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지가 집에서 다 놀아요. 못 내요 사무실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딱 굶어 죽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요즘 뭐 하냐면 초반기사 자격증하고 남자들 경우 전기 관련 기사 자격증을 타요. 그게 뭐 하려고 하냐니까 관리 소장하려고 하는 거야. 300만 원이 넘으면 연금이 깎여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벌면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혹시 나 아파트 부녀회장을 역임해봤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알죠? 관리소장 잡아먹는 핵이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게 당면가죠. 근데 그나마 그런 게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누가 또 그런 공부를 하겠어요. 그럼 개인 택시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얼마나 빠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아메이를 26년 거의 30년을 다닌 이 친구 입장에서도 선뜻 이게 손에 말 닿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저랑 입장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 한국 아메이가 너무 좋은, 아니 아메이가 너무 좋은 건 알아요. 제가 혜택을 받고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사업은 약간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직원이니까. 월급쟁이니까. 대신 아메이 사업 열심히 하셔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봤죠. 그러다 어느 날 1년 전에 고민하는 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한테도 새로운 게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전성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네. 앞에만 오늘 얘기하기로 했어요? 뒤에는 원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뒷부분만 한번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전성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네.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적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적을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면 안 보잖아요. 학교 갈 때 그렇게 적지 말고 적지. 학교 갈 때 적으려면 노트 검사에도 안 적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적으세요. 적은 거 필요한 거 적으실 때 제가 말하는 것에 공감을 해주세요. 네. 그게 중요해요. 저는 네. 다른 강사들이나 직원들처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얘기들을 가지고 서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감이 돼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제대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저한테 온 시련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저만 하느냐? 대한민국 50대 말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은퇴를 하고 나가서 할 일이 없다 보니 산에 많이 올라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청계산과 강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등산 강국이었나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일본 남성분들은요 등산 갈 때도 입고 평상시에도 입는 옷이 돼버렸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왜? 나는 또 오늘 산에 가야 되니까. 산에 간다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겠다? 전혀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다만 불편할 뿐이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빨리 죽지 않는데요. 그렇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프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저도 돌이켜 10년 전에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준비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다급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우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도 못 느끼는 사람들. 여기 여성분들 되게 많이 계시지만 같이 사시는 남편들이 곧 제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분이 너무 부러워요. ABO의 남편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안 부러웠는데 요즘 왜 이렇게 부러워? 뭘 하잖아. 근데 저는 그러면 팀장님 와이프도 하면 되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방문판매법상 해당업종의 직업을 가진 직업인들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방문판매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너무 좋은 게 상속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장인 장모까지 안 돼요. 아. 거기에 우리 아이들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제 저 눈 떴는데 이제 비전을 봤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A병의 남편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내 아내는 넷플릭스를 안 보고 나와서 뭔가를 얻어가겠다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거 박수 치고 좋아야 될 일 아니에요? 왜 나가는데 간섭을 해? 토요일날 원데이나 OSR 가려면 뒤통수 뜨겁죠? 네, 맞아요. 야 토요일날도 나가냐? 근데 그 나가는 뒤통수에 여보 걱정하지 마 애들은 내가 책임질게 강의 잘 듣고 당신 있어야 돼. 바보들이에요. 왜 그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저처럼 부러워질 때가 있는 거죠. 공감이 되시고 오늘 제 강의가 좋았다면 나중에는 토요일날 남자들을 좀 데리고 오세요. 네. 제가 남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다면 강의 들었더니 에이씨 오늘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성기라는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나는 전성기 한번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박수 한번 시작해주세요. 역시 위너스는 뜨거워요. 어디 가나. 저 이제 경주 갔다 왔거든요. 아 역시 위너스는 뜨거워요.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 위너스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거 엎드려 보시네. 자, 혹시 아직 젊기는 하신데 20대시죠? 네, 혹시 전성기가 있었어요? 왜요? 오. 뭐를 근거로? 아메 하면서 나는 뭔가 전성기를 하고 싶는 것 같아요. 혹시 전성기가 있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세요. 네, 전성기 대부분 물어보면 그 단어로 느끼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누가 너 전성기 있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보면 전성기가 있었던 것 같게 하고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성기가 있었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소리 조금 높여주실래요? 전성기는 요새 트롯이 전성기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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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나의 전성기. 네, 전성기. 올라가자. 올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성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야. 지금 보통 보면 전성기가 있었냐 물어보면 그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세요. 저는 전성기가 있었어요. 12년 전 분당 ABC를 오픈하면서 저는 대단한 전성기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보다 전성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메이가 제가 이 직장인으로서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분당 아메이 프라자를 제가 프로젝트하고 이걸 만들어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뭔가 뭐 회사 승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정말 일반 직장인으로서 누리지 못한 그런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하고 저 뒤에 강의장이 예전에는 교육장이 아니고 미술관이었어요. 요게 한 80평이 되고요. 요게 한 30평이 되고 저 뒤에 80평이 되는데 원래는 교육장에 들어와야 맞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던 아트텍트 건축가하고 둘이서 뭔가 아메이를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 원래 양지에 있었던 아메이 브랜드 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으면 좋겠냐 해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를 미술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야, 그게 말이 돼? 이제 FC 위원들이 아메이가 뭐 교육장이 필요하지 무슨 야
미숙아리 생기면 피비가 생기냐 비비가 생기냐. 진짜 요거 직급이 안 하셨지만 굉장히 어렵다는데 제가 8번 설득 끝에 이 자리를 미숙아로 만듭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피카소 전시, 뭐 미피 전시 해갖고 월 한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미술관을 방문하러 만들었던 예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제 카페가 엄청나게 넓은 카페였거든요. 지금 20원 아이들 들어왔지만 그 앞에 데크가 있어요. 데크가 지금 안 열리지만 저녁 때가 되면 매년 5월부터 9월까지는 거기서 토요일 저녁마다 음악회를 했었어요. 제가 오케스트라도 연주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은 다 죄다 브루이스를 돈데 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미술계에서 굉장히 이슈 인물이 돼서 인터뷰를 80회 이상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KBS, MBC는 물론이고요. NHK, BBC 뭐 여기서 다 오셔가지고 획기적인 문화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다 목소리는 저인처이더라고요.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뭔가가 내가 했을 때 그런 좋았던 그런 느낌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게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여성들한테 전성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 전이었다고. 결혼 전에 왜 전성기예요? 물어보면 이뻤대요. 이쁜 얼굴이 지금 다 어디 갔냐고. 근데 이쁘면 항상 그 얘기하죠. 내가 원래 초등학교 때 이뻤는데 누구 만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 남편 혼자 좋아서 결혼했어요? 저도 남편이잖아요. 억울해요. 애기가 그냥 생겼어요? 나만 좋아서? 근데 왜 남편들 왜 그렇게 하세요? 남편도 힘들어요. 제가 다음번 주제가 남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다음번에는 또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전성기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전성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기 전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야 전성기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전성기가 뭐냐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돈도 좀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전성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되는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목표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자, 전성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꿈이 필요한 거예요. 꿈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정확히 있어요? 네. 처음 오신 분들 꿈 얘기하지 마요. 우리 왜 처음에 그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혹시 꿈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색했죠. 네가 뭔데 씨 나한테 꿈을 물어봐. 너는 꿈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너는 꿈이 있니? 너의 미래는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전성기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꿈인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이어야 되냐면 목표하는 꿈이어야 돼요. 내가 목표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전성기예요.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는데 꿈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안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표하는 꿈이 아니라 기대하는 꿈이면. 목표와 기대는 다른 얘기예요. 그 정의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목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대는 내가 하지 않고 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기대하고 사세요? 남편.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나만 애를 쓰는 거지 남편은 하던 대로 해요. 술 먹지 마, 제발 좀 들어와 일찍. 안 들어와요. 또 얘기하면 잔소리고 싸우게 되고 걔가 어차피 안 들어올 인간이에요. 술을 포기를 못해요. 너도 포기 못하지만 술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저의 얘기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셨지만 뜻대로 돼요? 기대만 공부 누가 해요? 걔가 하지 내가 해요? 근데 왜 내가 하는 것처럼 기대를 하세요? 그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바라는 거.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그거 안 자랐잖아요. 왜 아이들한테 그걸 원하세요? 내가 안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정말 나쁜 사례는 없어요.
왜 그걸 복제시키세요? 아이들 나름대로 기대 안 하고 살면 다 살아요. 제가 재밌으라고 저희 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재작년에 이 분당의 MBC 4층 예식장에서 했어요. 며느리는 일본 며느리예요. 되게 되게 좋아하세요. 그죠? 때는 이 아침모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때입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좀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 얘기하면 눈이 청청해. 남 안 되는 얘기하면 더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고등학교 가기를 거부해요. 자기는 대안학교를 가든가 검정고시를 와서 불태에 고등학교를 안 가요. 왜?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검정고시 모아서 일본을 빨리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야, 네 아들 강단이다. 괜찮네. 그러죠? 나도 새끼야. 그게 본인의 새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간다는데 그거를 강단있다고 말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래서 지친 제 마음을 누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일본 갈 건데? 일본어 공부를 한대요. 지금 하는 공부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일본어 공부를 해서 간다는 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제가 그런 의지를 세웠는데 문제일 수는 없어 알아봤더니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일본 유학 시험을 볼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봐도 패스해도 고졸 자격증만 있으면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아, 일본 가. 대신 일본말을 할 줄 알아야 일본 갈 거 아니야.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졸업장 따고 국영수 하지 말고 일본어 공부만 해. 라고 했어요. 다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못 가게 되면 너는 그냥 군대를 가서 제대하고 짜장면 배달을 해라. 왜 누군가는 짜장면 배달을 해야 우리가 짜장면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내 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그랬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딱 했어요. 하겠대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예, 한 6개월을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졸업할 때 혼자 갔다 오라고 동경 3박 4일 여행을 보냈어요. 집사람은 난리가 났죠. 미친 거 아니다. 네가 애비야.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렇게 말이 되는데 저는 가려면 집에 가서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갔어요. 3박 4일 갔다 왔어요. 단 조건은 옆에 도시락 알죠? 와이파이? 도시락을 채워주고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10초 만에 답이 안 오면 너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면 들어갔다 먹어가면 인증사진도 올려라. 그대로 했어요. 갔다 오더니 얘 청마디가 아빠 학원을 좀 옮기고 싶어요. 강남으로 가고 싶대요. 해줬어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보내고 여행도 중간중간에 혼자 다녀오다가 결국은 대학을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가 잘하겠구나. 우리 부모들 마음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제가 많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 우여곡절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안 했겠습니까? 갔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2학년쯤 돼가지고 하도 들어오려 해도 안 들어. 물론 종종 가긴 했는데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한 이까지 웬만한 아가씨 머리에 혹시 화투 알아요? 화투? 화투. 그냥 화투. 네. 화투면 비광 있어, 비광. 비광. 화투 모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비광이 있어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비광. 광이잖아요, 비광. 보면 그렇게 했죠. 그 2학년 되는 여름에 너 한번 들어와라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인천공항 버스 미금역 사거리에서 딱 내리고 그 집사람하고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모자 쓰고요. 육각다 있고요. 남학생 입고 왔어요. 그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대단하네. 이야 진짜 멋있다 너. 야 니한테 뭐 되겠다. 나도 네 새끼한테는 그렇게 하고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뭔가 짐이라도 있는 줄 알고 짐을 찾으러 갔더니 짐이 없어요. 빤스라도 갖고 왔어요. 카라를 입어야 될까요?
기저귀를 차고 왔어요. 훈도시라는 지가 무슨 일본 무섭니까? 일본 사람도 그렇게 안 입고 다니고 맞아. 경복궁이나 가야 안 입니까? 입어. 네, 어쨌든 그런 아들이었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사실 5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때 믿은 거 아니라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다. 하지만 믿지 않았고 저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갔죠. 그래서 그쯤 돼서 저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잘못하다가는 남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도를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여자를 만났다.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왔냐면 우리 여성분들 중에 또 어머니들 또 아들도 분들 계시면 많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진짜 뜻대로 안 돼요. 코로나가 막 일어날 그 시점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주민등록 등본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번 여동생 신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더니 아주 해맑게 혼인신고하려고요. 죽여버리고 싶죠. 저는 좋았어요. 제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근데 엄마는 어떨 것 같아요? 저 너 있잖아. 그거 말하지 마 엄마한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뒤로 넘어간다. 왜 엄마는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 내려놨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얘기하고 달래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들어오라 해서 그 며느리 얼굴 보고 딱 해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하고 이제 결혼식을 시켰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얼굴을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죠. 공감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딱 안 보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며느리하고 소통이 안 돼요. 저는 친구들한테 국제교육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과 우리 며느리하고는 아무런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서로 고마워요. 아리가또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쓸데없는 대화가 없어요. 뭐 먹었는지 물어보지를 못해요. 답변을 못하니까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아들 사람 만들어주고 결혼해준 우리 며느리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믿었어요. 그렇게 주셔서 잘 살고 있어요. 이게 기대인 거예요. 끝도 없는 기대. 내가 하지 않고 우리 사업하시는 리더분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리더님들하고 6, 7, 8월 달에 사업 이렇게 목표 설정 먹고 시작하면 다 그때 내년도에 뭐 될래요? 파운더스 PT의 비전 드립이에요. 이게 혹시 기대인지 목표인지 내가 이거 기대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남들이 하니까 창피하니까 나도 PPT 적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어낸 건지 그때 잠시 들었던 나의 뜨거움으로 적어냈는지 저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꿈이 목표냐 기대냐는 거를 확실히 넣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기대와 목표를 아셨죠? 네. 기대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실망스러운 얘기밖에 안 나와요. 도전하는 사람들,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의욕 있는 말밖에 안 나와요. 여기 스폰서도 있을 테고 파트너도 있겠죠. 그런데 파트너이자 스폰서들 힘들면 뭐래요? 스폰서님 저를 안 따라와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30년을 제가 지켜온 이 아메이는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지 안 되고 못하는 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목표가 내가 전성기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박수 치신 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기대냐 목표냐를 정확히 하셔야만 전성기를 만들 수 있다. 아셨어요? 네. 공감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그동안 이해하는 거죠. 내가 이 순간 이제 아이들 특히 사내의 아이들 중고등학생 남자애들 혼자 있기를 원하는 애들 그냥 냅두세요. 알아서 다 삽니다. 머리 산발하고 비강도 결혼하고 잘 살아요. 그냥 냅두시면 돼요. 거기에 쓰지 마시고요. 그거에 쓰고 힘들어하는 게 다른 거. 신랑요 술 먹어도 내 발로 겨우들어도 집에 들어와서 겨와요. 자고 아침에 눈 뜨고 나가. 들어오라고 안 해도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애쓰지 마시고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고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을수록 그만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됐잖아. 그냥 적당히 두시되 내가 해야 될 목표 단 내가 만들어서 하는 목표가 돼야지 내가 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목표를 내가 만들어주지 말라. 마찬가지 스포츠웨어 파트너도 마찬가지 합의된 목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서로가 만들어줘야 오해가 없는 거야. 같이 할 수 있는 거. 다 꿈은 높게 가져야지. 그건 맞죠. 하지만 가당치 않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의 가장 핵심은 목표하는 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목표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다다음의 주제가 거절인데 거절에 상처받지 마세요. 왜? 이 사람은 거절받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처음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홍대선 의원님 왜 인대 찾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뉴치들한테 먹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다니 아무도 없잖아요. 왜 자꾸 연락해? 싫다니까 나는 못한다니까. 나는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스폰서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성공하신 리더분들이 첫 번째 원칙으로 준 게 거절에 상처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처받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몇 번의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극복하시면 좋을 거예요. 당연히요.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한 번에 이걸 알았고 어머 언니 왜 이제 왔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기대와 목표를 명확히 가시고 상처받을 준비를 항상 하시면 의장님이 와서 전성기 확 땡겨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전성기는 어떻게 해요? 자, 전성기는 젊을 때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언제나 많이 올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했을 때. 결정했을 때 언제나 그죠? 맞아요. 확실한 목표가 성립이 되고 내가 언제나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됐을 때 누구한테나 그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언제나 온다. 젊었을 때만 왔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요번만 사느라고 이건 다 죽어. 어쨌든 전성기는 젊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번 오고 마는 거냐 계속 오냐?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오죠. 맞아요. 전성기는 계속 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준비한 논문들 중에 정말 잘된 논문들을 보면 연속적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사업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SB 갈 때 GP 한번 도전하게 되고 또 GP 가면 PT를 도전하게 되고 이것처럼 뭔가 내 목표들이 명확해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런 것들 이어진 거 보면 전성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 자, 전성기는 찾아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찾아. 전성기가 참 찾아왔으면 좋겠어. 이쯤 되면 한 번씩 왔다가 가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성기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성기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 배우를 너무 좋아해요. 혹시 나는 이 여자 배우 안다. 양자경 그죠? 어떻게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양자경을 안 하면 최소한 50은 넘어야 되는데 52세? 아니? 아 그렇구나. 양자경이라는 이 배우가 중국의 배우인데요. 아시아 배우 최초로 재작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게 좋냐면 저분이 당시 나이가 환갑이었어요. 이 양자경 배우가 어떤 배우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한때 홍콩 영화가 우리 한국에 휩쓸 때가 있어요. 나도 총 100발 맞아도 안 돼. 빨간색 말보로 다 서버가 시키고 이 망토를 입고 다니는 거 막 왜 걔네들 다 죽는데 주인공을 안 죽는다. 그리고 주인공 총알은 왜 안 떨어져? 그죠? 그 주윤발, 장국영 무슨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그때 예스마담이라는 경찰 영화로 나왔던 친구예요. 임창완 배우하고. 그때부터 저는 좋아했어요. 근데 왜 환갑의 나이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놓지 않고 끊임없이 연기 생활을 해온 끝에 결국은 배우로서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그것도 아시아 배우 최초로 받게 됐어요. 우리 이 노란색 글씨를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세요, 여성 여러분. 만약 당신에게 전성기가 지났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저 먹는 거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전성기라는 거는 정확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죠. 두 번째, 전성기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젊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다.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 내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안 하고 원하면 실망인 거예요. 기대인 거예요. 내가 하면 목표가 되고, 내가 하면 만들어가지고. 꿈을 높게 가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간다는 거. 지금 느낌의 이 눈을 보면 아까보다 되게 좋아졌는데, 한 반은 그냥 전성기 나가면 다 잊어볼 것 같고, 반은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나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기왕에 제가 와서 1시간 이상을 떠들 건데, 진짜 뭐 적고 말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어. 참 좋겠어요. 저는 하면서 동기부여 받아서 저도 전성기를 만들려고 좀 준비 중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전성기가 또 왔어요. 요새 주말이 없어. 이거 가능하러 다니는 거야. 와. 네. 그래서 전성기가 되었어요. 우리 후배들, 우리 본사 직원들이 그 얘기해요. 요새 형님이 전성기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2번 하고, 막 일요일 날 1번 하고 하세요. 뭐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도 싶더니 오늘 프로틴 하는 사람들 전부 다요. 하지만 좋잖아. 얼마나 좋아. 이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고객들 만나고 얘기할 수 있다. 아메이 회사를 꼭 믿으세요. 모르겠어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아메이 이게 하자고 하는 분들이 믿고 왔겠지만 중앙은 이 회사만큼은 절대 의심의 여지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인생의 전성기를 바라보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신체적 전성기.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정신적 전성기. 정신이 올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관계적 전성기. 이 3가지 전성기. 이것이 만들어져야 내 비로소 전성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건강이죠. 뭐니 해도.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적 전성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 좀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메이저리그 아세요? 네. 나는 메이저리그를 모른다. 몰라요? 텔레비 안 봐? 오, 미국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해요. 러시아에 살던 왔어? 그렇죠. 박찬호 같은. 박찬호만 이름은 들어왔어요? 요새 침대 선정하던데. 어쨌든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미국 야구선수. 근데 솔직히 제가 직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메하는 리더분들 가끔 텔레비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통해야 돼. 요새 밖에 있는 아주머니들은요, 옥시부 인전, 중증 외상센터 이런 데 빠져 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언니는 나만 보면 아메 얘기만 한다고 해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알아요. 혹시 가끔 중증 외상에 그래 주지훈 나온 거 좀 재밌더라? 그거 있잖아요. 밤새 보라는 얘기 아니야. 요새 유튜브에서 짤로 그냥 1시간 반이면 그냥 12편 다 보여줘. 그냥 운전하다가 좀 보든가 아니면 뭐 집에 가서 조금 짬났을 때 좀 자원할 때 보면 그 정도 대화는 돼야지. 최소한 메이저리그가 뭔지는 좀 알아야 사람들하고 대화 돼. 지금 아줌마들 분당하지마자 지금 몇 시야? 11시 넘었죠? 지금 이제 고기들 다 모여가지고 어제는 드라마 얘기하고 있었더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래를 보게 해주고 우리 제품 먹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빠지라는 게 아니라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요. 아셨죠? 메이저리그 좀 알아야 돼. 친구도 만나고 얘기하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21살부터 40살까지가 정년인 거예요. 그러면 20세에서 40세까지 신체 커브예요.
정점이 25세에서 29세잖아요. 네. 그래서 유현진이라는 야구 선수가 38살에 돼갖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다 써먹은 거예요. 자, 이정우 아들 이정우는 24살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팀에 1억 달러를 받고 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 누구예요? 운동선수 중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그렇지, 오타니 쇼헤이. 사업 잘하시. 오타니 쇼헤이는 일본 친구가 30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7년 계약에 LA 다저스에서 1조 원이라는 돈을 줘요. 맞아.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 사람들은 다 알아, 우리만 몰라. 그래서 그러면 40살이 넘으면 이제 끝났네? 신체적 조성이? 나 같은 경우는 58이니까 한 이쯤에서 이 바닥에 저거 보이지도 않겠네. 그죠? 그러면 뭐 이 신체적 조성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제 건강해 보이지 않아? 젊잖아요. 그렇다면 신체적 조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건 뭐냐? 건강 수명을 늘려야 돼요. 건강 수명이 뭐예요? 내가 얼마큼 살겠다는 기대 수명에서 아픈 날짜를 뺀 거예요. 그럼 아프지 않은 날이 적으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겠죠. 아픈 사람 있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안 아프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네, 하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도 그랬고 건강보조제 먹자 그러면 안 먹잖아요. 비싸다고 하고 안 먹고 다 안 하잖아요. 자, 상식적으로 이것만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질병의학이에요. 의학이. 우리나라는 아파도 돼요. 왜? 병원이 겁나 많아요.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왜 의사 대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한꺼번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도 돼. 그럼 병원에 가도 10,000원이면 다 끝나. 감기 걸려도 10,000원, 어디 다쳐도 10,000원, 10,000원이면 다 돼. 행복하죠? 행복한 나라 같죠? 근데 약 먹는 게 좋아요? 아픈 게 좋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은 예방의학이에요. 미국은 아프면 죽어요. 왜?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코로나 때 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면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다 죽은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러니 거기는 그렇게 비싸요. 아시겠지만 미국 살다 오신 분도 아시지만 미국 길거리 지나가면서 병원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병원이 없어요. 다 큰 병원에 가야 거기서 진료를 받아요. 한 예를 들면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중에 의사예요. 의사가 한 달 동안 좀 쉬고 싶어서 미국에 놀러 갔어요. 어느 날 여행 중에 코에서 피가 난 거예요. 코피가. 근데 코피가 안 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걱정돼서 병원에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갔더니 사진 찍고 솜으로 코 하나 막아줬어요. 그럼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특별하게 이상증은 없다 그래서 가면서 계산을 하라고 나갔더니 한국 돈으로 380만 원이 그래서 걔는 그랬대요. 나 의사야. 코리안 닥터. 야 이게 말이 돼? 그랬더니 네가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너는 보험이 안 되니까 380만 원.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의사가 병원에 사정하고 180만 원 내고 200만 원 해서 180만 원 내고 소화를 받고 나갔다. 그래서 미국은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 미국이 발달된 거예요. 뉴트리아이트 시작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 살 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예. 딱 하나 있었어. 원기소라고. 그것도 돈 있는 사람, 그게 우리 이스팁이에요. 돈 있는 사람을 먹었지 원기소 먹고 자랐다면 그 집은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 그리고 모든 것을 몸으로 해냈잖아요. 우리는 지금 청소기가 띡 하고 누르면 지가 알아 돌아다니잖아. 그것도 돌리고 매일 돌리면 되는데 돌리고 싶을 때 틱 돌리고 네가 돌리다가 기계가 다 해주는데 그것도 한 머리카락이 눈에도 띈다 그러면 돌리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어땠어요? 네. 우리 어머님들 아침에 청소하는 게 일이었어요. 무릎으로 다 꿇고 쓸어서 담고 걸레로 다 닦고 부엌도 부뚜막에 내려가서 골로로 다 하시고 허리가 어떻게 그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프지 않도록 지켜줄 게 어딨어. 그러니까 오래 못 사시고 일찍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예방이야기야. 그러면 바보가 아니라 잘 안 아프려고 노력한다면 안 아프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아깝지?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데. 그쵸? 그 대신 건강수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강수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장 편하고 중요한 건 생활습관을 바꿔야 해요. 성인병이 없어진 거 아시죠? 성인병 없어진 거 알아요? 단어가 병이 없어진 거 아니야. 알죠? 생활 습관. 네, 맞아. 들으셨네. 서익환 약사 이선민 원장 강의 들으신 분들도 알 거예요. WHO에서 2020년에 성인병이라는 병명을 없애버렸어요. 왜 누구나 다 걸리는 병이라. 애도 당뇨 걸리고 애도 혈압 있는데 모르는 거야. 피를 안 빼보니까. 그때 뽑아왔더니 얘들이 죄다 당뇨야. 걸릴 수밖에 없지.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쳐다보고 있고 눈치 와가면서 학원을 갔는데 뭘 먹은지 모르고 햄버거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그냥 편의점에 가서 먹은 애들이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는데 살은 쪄가는데 다 까봤더니 그냥 애들이 다 당뇨인 거야. 애들이 다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름을 바꾸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습관적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 생활습관을 한번 바꾸는데 노력들 하고 계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전 아시는 분들 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뭐가 좀 변했는데 변한 것 같아요. 배가 들어갔어요? 또 뭐 상태가 그런데 뭐 얘가 지금 똑똑한데 뭐 변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 맞고요. 뭐 건강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보여요. 네. 제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95kg였어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당뇨가 전 단계였어요. 딱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도 직원이라고 우리 ABO 분들은 그래도 팀장님 혈색 좋으세요 그래요. 혈색이 좋다는 얘기가 빨갛으면 한 거예요. 전날 하도 알코올을 먹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이 알코올은 또 이렇게 먹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내가 약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겠지.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혈관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암을 다녔으니까 건강보조식품 먹어야죠. 그래서 멘즈팩과 아세로나시, 밸런스 비디 요거를 먹었어요. 꼭 먹어야겠다 해서 그 외에는 안 먹었죠. 그리고 약을 먹고 지냈던 거죠. 근데 한국암이가 4월 1일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뭘 시작해요? 겉무늬. 네, 겉무늬 시작해요. 위너스는 너무 이게 피드백이 겉무늬 너무 잘나와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 겉무늬 간무늬이 됐습니다. 겉무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은 되게 싫었어요. 4월 1일 날, 3월 말일 날 공지가 뜹니다. 회사에. 모든 직원한테 프로테인을 줄 테니 니들도 와. 그래서 맞죠? 네. 회사 다니는 사람은 죽기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고. 회사 다니고도 힘들어질 건데 그거 왜 먹고 사진 찍어 올리라는 그래서 전체 직원들을 20명씩 묶어서 다 카톡방을 만들어줬어요. 그 방 안에는 입원이 하나씩 다 들어앉았어요. 와. 근데 저는 좀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다음을 안 하겠지 설마. 사실 저도 한국암에 30년이지만 29년 6개월 동안 프로틴 입에 먹지도 않았어요. 와. 내가 먹겠어요. 맛이 없어요. 건강은 모르겠고 맛이 없어요. 아니 뭐 나에 대한 책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약에 의존했던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먹으라니 먹고 싶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했겠어요? 직원도 마찬가지. 또 회사는요 시키라고 하라고 하면 되게 하기 싫어요. 그게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쯤 지났어요. 나는 사람들이 안 올릴 줄 알았더니 이분들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기 싫고 먹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주일 전에 찍었던 사진을 계속 돌려봐봤어요. 몰라요 아무도. 거기다 올리니까 알지 못하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서익환 약사 강의를 듣게 돼요. 제가 서익환 약사를 알게 된 거는 3년 전이에요. 그 서익환 약사하고 저하고 강의를 같이 다녔어요. 그럼 저는 서울대를 나온 약사를 가르치는 약사 서익환 약사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세요 하고 저는 밖으로 나갑니다. 왜? 저는 ABO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건 ABO만 듣는 거지. 나가 있었어요. 끝나고 들어와서 오늘 강의 어땠어요? 서익환 약사 좋았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설문조사 있으니까 설문조사 끝나고 화이팅 하시고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납시다 하고 갔어요. 강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죠. 근데 그날 그 강의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마이크로바이옴, 근육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그게 제 얘기로 들어왔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바쁘다는 서역한 약사를 붙잡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나 좀 살려라. 네 얘기 들으니까 자꾸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박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첫 번째 뭘 먹고 있냐? 맨즈백 아스로라시 밸런스데. 그래서 살라고는 드시기는 드셨네요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고. 지금 굿모닝 하고 있는데 왜 단백질 안 드시냐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게 6월 1일이에요. 오. 작년 6월 1일 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다니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에 은사가 많다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굉장히 원해요. 근데 일정도 그렇고 아침에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결단을 해요. 5시 반에 진행되는 새벽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듣지는 못하고 드리지는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20% 라이딩 자전거를 탑니다. 5시 반부터 6시 10분까지 40분 동안 귀하게 그걸 타고 굿모닝을 하고 유산균을 먹고 샤워를 하고 출근한 게 그날 6월 1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굿모닝이라고 해요. 좋은 말씀 듣고 아침에 좋은 굿모닝하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출근하는데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생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살을 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혈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나의 목표는 남은 3년, 한국 가면 3년 동안에 제 몸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병원에서는 지금도 제가 6개월 동안 제 몸무게가 12kg가 빠졌거든요. 혈압도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계속 약을 먹기를 권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제가 3년 후에 건강보조식품 잘 먹고 지금 하는 그 내 생활 습관을 변화를 안 준다면 제가 3년 후면 제가 당당히 이 약을 혈압약을 끊고 정말 너무 멋진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우리 건강보조식품을 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야매는 체험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지 않고 권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에 점심 때 40알, 저녁 때 40알, 하루에 80알의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자기들이 그렇게 먹는 걸 몰라. 왜 그러냐면 안 세봐서 그래요. 제가 친절하게 세드릴게요. 매트팩이 9알이에요. 맞아. 슬립팩을 먹으면 15알이 돼요. 아세로나 5살 먹으면 20알은 되는 거예요. 컴퓨터 먹죠. 비전아이도 먹어야 되잖아요. 조인트가도 먹어야 되잖아요. 소팔메트 먹어야지. 먹으면 40알이 그냥 돼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제 6개월 만에 변한 제 모습을 보잖아요. 살이 빠졌다 이거보다는 제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좀 젊어지게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이 보고 알아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친구들 앞에 제가 저녁 먹기 전에 가감하게 제 건강보조식품 통을 배워합니다. 그러면 40알이 들어있으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죽어. 그렇죠. 딱 말이에요. 너 새끼야 그러다 죽어. 제가 이렇게 6개월을 먹었다고 하고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먹고 죽었으면 대한민국에 한 40만 명은 때려 죽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 식품이다. 그래서 제가 쭉 보고 가고 제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친구들이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요. 왜? 걔들도요 40대 때는 죽고 싶었는데요 50대 후반이 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살고의 첫 번째 신체적 건강을 찾는 거예요. 전성기를 만드는 첫 번째 중요한 거 신체적 전성기 건강을 어떻게 건강 수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활 습관을 통해서 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아메이에서도 H1070 우리 H1070 생활 습관을 바꾼 사람들 중에 공모전을 해서 받은 사진 중에 1등한 사진. 90세 할머니의 여기와 누가 내가 사진을 저렇게 끌었더니 전부 다 전주라는데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65세 된 어르신의 7개월 만에 변한 모습이에요. 저게 생활 습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유너스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생활 습관의 성형은? 네? 생활 습관 성형? 나와요. 생활 습관 성형? 겉모리. 저는 이 겉모리를 이선님들이 그냥 사진 먹고 찔리고 먹고 챌린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된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남들한테 단백질 먹으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기한 건 저희 집에 단백질이 조금씩 더 줄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먹고 있더라고요. 왜 먹는다고 얘기하면 누가 못 먹게 안 할 텐데 조용히 걸리는 지가 보니까 하다 발전하는데 계속 하니까 하얘지거든. 내가 뭔가 뽀얘지고 뭔가 주름도 개선되는 것 같고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믿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암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성기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아셨죠? 네.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서 나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좋아요. 두 번째, 정신적 전성기로 넘어갈게요. 뇌의 성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 나 이제 나이 먹었어. 이제 여기 40대 중후반들 정말 까부지 마세요. 나이 먹은 거 아니에요. 정말 까부지 마세요. 중반도 못 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나이가 제일 많으신 어르신부터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끼리를 1년으로 줄을 세웠을 때 그 중간 나이가 몇 살이냐면 49.6세예요. 자, 49 밑으로 된 40대들은 아직 애인 거야. 중간도 안 왔어요. 아우, 나 나이 먹었어. 뭐 안 되나 봐. 특히 여성분들 아이 날 때 제왕절개 수술해가지고 전신마취 해가지고 뭐 오락가락 한다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깜빡하면 아우 내가 그러면서 꼭 남편한테 뭐라고 해. 내가 너하고 만나 결혼하고 제왕절개 가서 수술해갖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깜빡깜빡 한다. 제가 제왕절개 수술 하라고 했어요? 제가 애를 거꾸로 있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뇌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저기 보세요. 40에서 45세가 55세가 정점인 거예요. 거기서 넘어서면 계속 60이 넘어도 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대로 된 뇌훈련이에요. 근데 이 암의 속에 있으면요 이 뇌훈련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적고 있잖아. 열심히 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잖아. 가까이 강의하시는 리더님은 뇌가 굉장히 건강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남들은 뒤집어 쓰고 하는데 그 뒤집어 쓰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면 공부하시는 거잖아. 공부하는 거. 배우려는 의욕이 뇌에서 만들어준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제가 웃음 치료사 1급 자격증이 있어요. 웃음 치료사. 한때 IMF 때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웃음 치료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5박 6일 연수 100만 원 내면 자격증을 주는 거였어요. 실제로 미국은 이 자격증이 있으면 병원같이 사무실을 개원하고 환자를 볼 수가 있어요. 웃는 거 좋은 거 아시죠? 네. 웃는 사람이 아픈 거 봤어요? 근데 왜 안 웃어요? 아프고 싶어요? 아니요. 근데 왜 안 웃어요? 웃으면 되는데 왜 안 웃어요? 이 웃음은 되게 중요한 건데 언제 우리가 웃음을 제일 많이 낼까요? 아, 그러지 말고 30초만 한번 테스트 합시다. 웃음 치료할 때 첫 번째 웃음 치료사들이 권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먹고 3분에서 5분을 웃으라고 해요. 그럼 안 아파요. 실제로. 아프려고 해도 아프지 않는데 엔돌핀이 돌아서 나를 즐겁게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30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령은 편하게 앉으시고 입을 벌리시고 소리만 내면 돼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배에 힘을 주시고 하하하하 30초만 해볼게요. 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 많아갖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사람만 30초만 해볼게요. 시작.
좋았어요? 20초 좋았어요. 네. 사실 숨차. 어때요?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이걸 아침에 3분만 해보세요. 다이어트가 돼요. 살이 빠지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혼자 하면 내가 신고할 것 같아. 혼자 하지 어떡하려고 했어요. 혼자 하면 엔도핀이 생기는데 부부가 같이 손을 붙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옥시토신이라는 게 생겨요. 옥시토신 배웠죠? 네. 정말 최고의 우리 호르몬 아니에요? 그게 생성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데 하루에 3분을 투자 못해. 안 아프려고? 안 아프고 싶다며. 내가 먼저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웃음 치료 꼭 오늘 내일 아침부터 정이 안 되면 남편하고는 죽었다 깨도 내가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안 된다. 어쩔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좋은 관계 있으면 아침에 3분만 둘이 눈 맞추고 웃어주시면 평생 해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서 결혼을 했잖아. 3분도 얼굴을 왜 그냐?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죠? 저게 안 되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이들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엄마하고도 같이 좀 한번 해보시고. 엄마가 아마 저는 잘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어머니 치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왜? 좋은 호르몬이 생기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웃는 거. 근데 언제 웃음이 제일 많이 나냐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웃음이 많이 납니다. 자, 우리 한길수 리더님도 계시고 뒤에 리더님 계시지만 우리 홍진희, 김정수 리더님 보세요. 얼마나 젊으세요? 우리 홍진희 리더님 특히 OS 할 때 보세요. 아이고 그냥 왔냐고 왔어 자기야 여기야 막 너무 좋아 어떻게 왔어 막 이게 그죠? 이게 생활이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으면 뭐하고 아이고 잘 왔네 왔어 말하고 아이고 어떡해 막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면 좋아지는 게 사람을 만나면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이완되면 내일 건강할 수 있게 결국은 사람을 자주 만나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결국 제가 하는 얘기가 암에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처럼 제가 암의 직원이 뭐 다른 거 하라고 하겠어요? 나는 웃어라. 웃으면서 좋은 겉모르게 해라. 그러면 베이스가 되고 좋은 제품이 들어오면 좋아지고 좋은 거를 바르고 좋은 거를 쓰면 더 많은 효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지고 제발 자전거 좀 타세요. 양지하는 곳에 이렇게 놓고 입을 갈리지 마세요. 자전거는 죄다 양지하는 곳에 갖다 놔요. 그게 타겠다고. 그쵸? 베란다 다 이렇게 수다한 데가 여기다 그냥 옷 걸어놓고 누가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 이불 넣으면 얼마나 잘 많아. 150만 원짜리를 그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제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뚱뚱하니까 밖에서 제대로 걷고 런닝머신 잘못하면 무릎에 문제가 되니까 의사가 권해주더라고요. 자전거 타시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다. 그게 하루도 안 걸어지더라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알람도 안 울려. 5시에 일어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헤드셋 끼고 들고 그냥 말씀 들으러 그냥 자전거 타고서 그냥 있으면 하루가 얼마나 윤택해지겠어요. 왜 좋은 거 그거를 본인이 위해서 투자를 하게 돼요. 그 변화가 누가 본다? 주위가 봐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설명해주면 돼요. 거짓말. 그지. 그리고 내가 먹고 좋아진 것들 똑같이 해라잖아. 하나를 뭐 그대로 있고 아메리카 하나 똑같아 사람이.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 내가 이거라도 좋아야지. 좋다며. 너 이거 하면 좋다며. 근데 하나도 얼굴에는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이걸 하겠냐. 저쪽이 만들어지겠어요? 네, 이만큼 누구를 만나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시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1년 전에. 이 작업을 시작하고 할 게 없어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고 제가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주신 그 간모닝이라는 그것이 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국항공의 사장 18년을 했어도 회사를 나가면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게 지극한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 남자들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나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고 좋아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내가 뭔가 할 때 사람이 주변에 없이 산다는 거는 불편한 요소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누군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돼 있고 내가 그 안에 몸만 담고 있으면 이 원웨이 팀에 있으면 하기 싫어도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자전거 타고 싶지 않아도 자전거 찍어서 올려야지 이게 시스템화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그냥 안 해버린 많은 것들을 어쨌든 이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28년 11월 30일이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 날인데 2028년 12월 1일 날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80명과 저는 친구가 되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조건이 있는 거 아니죠. 저 산에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런 삶인 거죠. 자, 전성기 쭉 설명드렸지만 외로움, 관계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비즈니스가 사실 어디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한테 권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알아보자. 한 번은 생각해보자. 우리는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근데 아프고 만날 사람도 없고 혼자 지내고 그것이 과연 건강할까? 그게 나한테 어떤 도움일까? 늦기 전에 왜 우리는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을 안 할까? 병원에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까? 안 아프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운동을 하고 있는가? 영양소를 채우고 있는가? 뭐를 잘하고 있는가? 아마 안 좋은 거는 다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개선하고 있지 않은 내 몸은 결국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지금 현실 캠핑을 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아이들에서 놀지만 결국 캠핑 가서 누구 좋다고 캠핑 가는 거야?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앉아있고 엄마 아빠 모닥불 켜놓고 삼겹살에 쏟아놓고 있잖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야죠. 그게 우선인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여기할 수 있는 건강이 우선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후에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제 목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3년 후에 아메이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아메이를 하고 싶어요. 아메이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 했어요. 맞아요? 네. 사람을 만나면 좋다 했죠? 네. 즐거워지고 호기심 생기고 건강해지고 좋다 했어요. 내가 오늘 아메이를 한다. 그 의미는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난 거야.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면 아메이를 한 거고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메이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매일 아메이를 한다면 저는 1년에 365명을 만날 거예요. 그 1년에 365명 중에 10%만 36명만 제품을 쓰거나 회원을 가입했거나 그 중에 한두 명이 지금 나와 같이 이 장에 미팅장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SP라 불러요. 통계적으로 SPP, SPQ를 하는 파트너의 숫자는 35명에서 40명의 숫자입니다. 내가 오늘 아메이를 매일 한다면 저는 1년 후에 SP를 할 수 있는 순간 그게 2명이라면 그게 3명이라면 그 시간이 3년이라면 그 시간이 5년이라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꿈꾸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목표로 잡고 하루하루의 목표들이 만들어져가는 것이 된다면 이런 신체적인 전성기, 정신적인 전성기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전성기를 앞당기는 그날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동의 되세요? 네. 해보실 준비 되셨어요? 네. 지금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정상일 수도 있고요. 그게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최소한 저보다 3년이 빠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를 최고의 전성기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에너지 주셨습니다. 이창원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여러 부분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의 또 하나 남은 에너지는 팀장님께 나눠드렸습니다. 네, 팀장님께 에너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마무리 가위바위보는 없고요. 하나 공지 드리면 뭐냐면 우리 지금 굿모닝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원웨이 팀이 다 같이 굿모닝 인증샷을 올려야 되는데 나 한번 빠져가지고 의미가 있을까 이러고 자꾸 안 올리시는 리더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나 한 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이 선물을 못 받아가요. 그러면 내가 소개한 어떤 분이 또 같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또 리더님들이 애써서 같이 참여를 했으나 선물을 못 받는 일이 나 때문에 생기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못 올렸는데 어떡하죠? 오늘부터 네, 인증을 꼭 올리셔갖고 단체방에 올리지는 공유는 안 하셔도 되지만 인증샷은 반드시 찍으시라고 네,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팀이 다 같이 애쓰고 수고한 거에 수고하신 분들이 또 본사에서 주는 선물은 받아서 또 팀이 같이 에너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 미팅을 이렇게 마치고요. 네, 이어서 또 있는 미팅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얼른 식사하시고 참석하시고 2월 22일을 다 같이 또 프로모션을 많이 하셔서 2월 22일 또 토요일에 네, 또 아레나에서도 또 큰 미팅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다 좋은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